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어떤 걱정 이런 게 동시에 존재하는 게 지금의 시장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대선이 끝났고 그리고 예전에 야당이 승리를 했고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정 권한은 아직 여당에 있죠. 그리고 여당이 172석인 건 똑같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각 지방단체장도 현재 여당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2년까지를 지켜봐야 나머지 3년 동안의 방향을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2년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서울을 기준으로 특히 서울 올해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즉 부동산 시장은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의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지만 지난 5년을 봤을 때 어떤 정부 정책이나 규제, 그리고 대출, 금융 시스템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치명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수위가 들어서고 기존의 시장을 정상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일단 의견이 없었는데요.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 일단 없애야 되겠죠. 사실은 임대차 3법은 좋은 게 하등이 없습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일개 유튜버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양도세도 문제고 종부세도 문제고 취득세도 문제죠. 그런데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다 확인된 거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시행 가능한 양도세 중과 유예 정도는 늦어도 5월 11일부터는 시행이 가능하겠죠. 1년. 지금 이거 외에는 잘 몰라요. 그리고 대출은 풀리고 있지만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 것과는 별도로 집을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게 올해 7월, 8월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계약하기 2, 3개월 전인 4월, 5월, 6월 달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존의 야당은 인정을 했고 지금 민수위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전월세 시장에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올라간 거는 결과고요. 그 이유는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세 시장의 대출 규제가 문제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수요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전세가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세 공급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다주택자, 내 집이 아닌 집을 또 가지고 있는 자, 이들만이 전월세를 놓습니다. 내가 한 채 가지고 있고 전세를 놓는다 해도 당장 나도 어딘가에 전월세로 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채 이상 가지고 한 채 이상을 전월세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급을 늘리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로 임대차 3법도 문제지만 다주택자가 줄어든 이 현재 생태계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주택자가 줄어든 생태계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역효과가 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세 제공자, 월세 제공자를 늘리고 이걸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드밴티지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요새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집을 왜 사세요? 저는 제가 거주하려고요. 착한 사람이네 라고 말씀하실 거고 이번에 집 왜 사셨어요? 갭 끼고 샀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한 4년 있다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고 기업인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간에 뭐라 그래요? 갭투기꾼. 사회적 악. 누군가의 집을 차지한 사람.
선점한 사람, 집으로 돈 벌려는 사람, 적폐, 악마 이렇게 취급한 게 지금의 언론의 모습이고 지난 5년 동안 만들어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서서 집을 사서 전월세를 제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부가적인 문제고요. 사실 세금이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세금만 계산해도 임대사업을 할 가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틈새였던 임대사업자도 실제적으로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민감한 이유가 뭐예요? 야, 우리가 왜 걔네 돈을 벌게 해주냐인데 이거는 오해세요. 여러분, 누군가 커피숍을 열었어요? 아니면 옷가게를 열었어요. 돈을 법니다. 그러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부러워할 거예요. 경쟁업자라면.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나도 참여한 시장이니까. 내가 커피가게 사장인데 옆 동네, 옆 블록에 커피가게가 또 생겼는데 잘 돼요. 그러면 질투심 느낄 수도 있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 빵가게도 마찬가지, 옷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리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자고요. 그 가게가 망해도 그 가게 책임이고, 그 가게가 망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가게가 망해도 죽어나가는 건 그 가게의 사장과 그 가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이고요. 그분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뭐냐면, 임대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들끼리 어떻게 경쟁할지는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은 참여 자체를 없애고 그 시장 자체를 말소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 임대차 시장에 물건은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해는 버리셔야 돼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운 거지, 사실 걔네가 망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서울의 다주택자들 중에 망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기억은 하시나요? 그 전월세 제공하시던 분들 망해가지고 사실은 극단적 선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기억하세요? 아니, 관심이나 있으셨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었다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잃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이 소비자들인 임대차 시장의 수요자들이 고를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의가 돼요. 지금 인수위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양도세 완화 공약에 걸었다고 그렇게 찔끔찔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이득 보는 사람 소수,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 소수, 요렇게 나올 겁니다.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시장이 하도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임대 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세 공급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거래가 있었습니까? 서울에? 한 달에 1000건 이하인 달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제가 옛날에 기록을 다 뒤져봐도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집을 안 사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답할 수 있으세요? 제가 영상에서 미리 찍어놨는데요.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 중에서 집을 사서 전세를 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공할 사람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세 제공자가 늘었을 리가 만무하다는 뜻이죠. 왜? 거래 건수 자체가 적으니까요. 집을 사야 전세를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옮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시중의 매물은 더욱더 안 풀릴 거예요. 월세 시장 혼자 버티고 있고, 오르기가 가장 어려운 월세 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전세 시장 차례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지켜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수위가 어떤 결정을 하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뭐 시장이 굳어있다, 강남이 다시 움직인다, 이런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 과연 임대차 시장이 해결이 되느냐,
안정을 찾느냐를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안 지켜지면 월세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고 모든 사람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세, 월세도 존재하고 세 개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돌아가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실무진들이 쉬울 리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망가져 있고요.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는 수급과 데이터만 봐도 뻔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